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론전을 펼치고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무슨 뭐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또 협박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결국은 검찰청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입장 한번 말씀 좀 그렇습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하루 종일 시끄러운 게 뭐냐면은요, 위헌이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가면은 무효화될 거라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이제 화력을 집중할 모양새고, 오늘이니까요. 하여튼 그 차진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고려대 법대에. 그분이, 저도 이제 그분한테 헌법 배웠는데,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헌법에 검찰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헌법 개헌을 안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에 나오는 게 간단합니다. 89조에 보면은,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검찰 여기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 말고 검찰을 나오는 단어는 요거 하나고요. 검사는 한 군데 나오는 게 이제 영장.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거다. 구속영장 이런 거는. 그 두 가지인데 이 이름 명칭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무효다.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명칭은 검찰이라고 남겨야 된다. 공소청 안 되고 검찰청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법학도로서의 제 견해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기관으로는 검찰을 둔다. 이런 식으로 헌법이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만 있거든요. 근데 이름만 있기 때문에 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위헌이다. 뭐 검찰의 권능을 뭐 수사권을 갖다 빼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걸 규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문제라면은 명칭만 바뀌는 게 무슨 헌법 정신을 위배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공소청을 헌법 몇 조 몇 항에 검찰로 본다. 이 규정을 넣는 것으로 좋게요. 제가 보기엔 법률 안에. 이것만으로 이 검찰 개혁을 맞는다. 이 형식 논리로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때 넣으면 돼요. 네, 이 부분을 다 바꾸자고. 네. 자, 일단은 저들의 항상 쓰는 수법이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소위 말하는 꼬리 가지고 막 몸통 흔드는 건데 장난질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죠. 중요한 게 뭔지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노만석 차장검사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검찰이 개명 위기에 있다고. 개명이 아니라 폐기된 겁니다. 폐기. 그런데 교묘하게 지금 말장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우리 강수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개명됐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나중에 연결하려고 이렇게 복선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들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나마 이런저런 정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하에 관료들입니다만 여전히 검찰의 친검의 속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로는 자기들이 잘못했고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개명의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개혁의 세부 방향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을 팔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개혁하라고 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검찰의 입장을 계속 우리는 발언할 거야 라며 국민을 팔아서 검찰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무슨
여론전을 펼치고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무슨 뭐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또 협박하고 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결국은 국회가 다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단 하나.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해가지고 야 개혁했더니 엉망진창이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야 헌법도 위반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못됐어. 등등등등. 혹은 캐비넷 열어가지고 야 이거 검찰 개혁하는 거 다 자기들 범죄 무마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여론전을 펼쳐서 국회의원들을 쫄게 만들고 너네들 자칫하다가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다시 국회 열어 법 개정해 이거거든요. 근데 대전제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 안 속으면 돼요. 저희가 네. 사실은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 결국 이런 것들이 검찰이 지난 시기에 캐비넷 가지고 검찰 독재 테러를 해왔던 것인데 이게 다 뒤집히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네, 조경식, 이재명, 이화영 엮으라 지시받아 대북 송금 사건 뒤집힐까? 이 사람이 조경식 KH죠 부회장인데 국회까지 와서 엄청나게 중요한 진술을 한 거야. 지금 KH를 봐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재명 세 마디 네. 이재명만 얘기하면 그냥 지금 제기된 거 외에는 더 이상 수사 안 한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로비를 받았고 공작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권성동이가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충격적인 진술을 했어요. 상당한 책임의 자리에 있던 당사자가 네. 배상윤의 오른팔이야 KH. 그럼 이게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방송이 되면 정말 저들은 검찰 개혁에 그야말로 이 봉인을 하는 수준의 엄청난 기사들이거든요. 띠지와 관련해서도 관봉 띠지 그 소위 말하면 도난 은폐 사건 엄청나게 중요한 진술들이 나왔단 말이야. 이데일리. 네, 다 폐기의 XX들아 이게 비옵시오였죠. 네, 청문회에서 병신들아 검수사관 그랬구나. 네, 비옵시오. 네. 검수사관 메모 포착 발칵 이게 국회의원들을 향한 거라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미리 준비한 답변지에다가 이렇게 쓴 메모들인데 이 소위 말하면 정서적인 대응, 그러니까 그 문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감정 라인까지 사전에 학습을 한 거야. 완전히 세미나를 한 거죠. 자, 이런 것까지 드러났는데 여론은 의외로 잠잠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줍니다. 뭐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말고 특검이 수사하라.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특검이 맞습니까? 이거는 상설특검이 맞습니까? 특검이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 강봉권 띠지 분실이 아니라 멸실에 멸실 없앤 거죠. 폐기했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는 얘기하지만 아까 그 메모에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 그러면 지도 폐기했다라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한 게 뭐가 잘못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얘기거든. 보시면 폐기? 네. 몰라.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대표들한테. 예. 그래서 상설특검은 빠르죠. 설치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죠. 임명만 하면 되죠. 법은 이미 통과돼 있으니까. 요 사안만 특정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증거 인멸에 대한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 여부에 대한 특검. 아니 간단한 게 뭐 이때도 얘기 나왔지만 아니 기소를 검찰이 하는데 기소를 안 하면은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수사관들은 요것만 잘 국회의원 병신들한테 우리 네. 다 폐기해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기만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기소권을 자기들 상관과 조직이 가지고 있으니 검찰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냥 욕만 몇 마디 얻어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검찰이 손대면 안 돼요. 그렇죠. 쥐들이 기소 안 하면 재판이 안 열리는데 이런 건 특검이 개입해야죠. 빠르게. 예. 특검? 아니 상설특검이 빠르니까요. 그렇죠. 예, 절차도 간단하고. 저도 상설특검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더 지금 은닉하고 또 아마 저 수사관들 어디서 모여서 또 작당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끝나고 나서 네. 저거 다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행적까지 다 캐가지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검사에 의해서 답변이 조직
되었는지 확인해서 저거는 일벌 베껴야 된다. 이게 걸리게 되면은 징역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국민,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을 넘어서 이제 국민이겠죠. 그들보다는 본인들의 위에 있는 검사가 훨씬 더 무섭고, 검사들에게만 충성하면 자기는 어디서 거짓말을 하든 국회에서 위증을 하든 뭐라든 어차피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 사실 검찰 수사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검찰 얼마나 수사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없는 죄 얽어매고 있는 죄 봐주고 하는 걸 많이 봤겠어. 그러면서 쟤들 저 검찰 조직 저 패거리 조폭들에 찍히면 나는 뼈도 못 추린다는 걸 아는 거야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서워서 네. 저렇게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 짚어야 될 거 공수처요. 공수처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을 다 실현해도 이런 상황에서요. 검사가 사건을 받았는데 보안 수사 요구. 경찰은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검사한테 올렸어요. 근데 검사 계속 보안 수사 요구. 우리 거기 부족해.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막 때려요. 경찰 수사 잘못했어 너네들. 그러면 누군가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수처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자기네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남용한다 자신의 권한을.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나서서 조사도 해야 되고 견제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식물인 상태에서는 검찰 개혁도 힘을 못 얻습니다. 예, 이 방법도 좀 연구해야 돼요. 이게 공수처에 사건이 있지 않나요, 관봉? 근데 공수처가 진짜 이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네. 공수처가 뭐 기소했다는 얘기 들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예. 자, 지금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사실은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근데 내년 8월까지거든 임기가. 예. 근데 경찰이 저거를 왜 기소를 못하나? 횡령이요? 복합.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빵만 지금 엄청나게 빵순이 혐의가 다 드러났는데도 너무 답답한데 경찰. 어제 대통령실 그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딱 끝났습니다. 방통위가 없어져 버려. 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지만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임기가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는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정부 조직법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위원들은 모두 자동 면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5일 날 본회의 처리되고 공표 즉시 발효가 되면은 예. 이제 방미 통위 여야의 추천에 따라서 7명 그리고 그 중에 1명이 이제 위원장이 되는 방미 통위가 신설이 되면 네. 거기서 이제 KBS, MBC, EBS에 대한 이사가 선정이 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MBC가 난리가 났어요. KBS도 그렇습니다만 방통위 이진숙이 당분간 계속 내년 8월까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MBC 사장 선거가 살짝 이렇게 수면 밑으로 내려갔었거든. 예. 근데 이제 당장 이제 초치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사들 선임돼서 쭉 배정이 되면은 이제 과거 9명에서 13명인가 15명이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나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MBC 사장 나갔으면 좋겠다고 추천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미 MBC에서 사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대통령실에서 발빠르게 여러분들 현장 취재 보도해드리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로서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